다음에 구피 수컷 2마리가 암컷 1마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구피 수컷 2마리가 암컷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애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암컷이 이렇게 쫄쫄쫄쫄 가면은 수컷 2마리가 엉덩이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쪼면서 막 따라다니죠. 이쪽으로 피하면은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구피가 구애를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구피가 갑자기 컷이 따라다니다 말고 앞에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지느러미를 빠락 이렇게 막 떨면서 이제 그 지느러미를 쫙 펴죠. 이게 이제 그 구애를 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해야지 새끼를 볼 수가 있어요. 공격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분리를 해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교미가 안 되기 때문에 무정란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한님, 안시가 뽕잎을 안 먹어요. 이럴 때는요, 처음부터 안시가 안 먹었나요? 안시가 처음부터 뽕잎을 안 먹은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 뽕잎을 줘가지고 먹게 하려고 해서 넣었는데 안 먹은 건가요? 요거는 안시가 원래 뽕잎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 환경이 안 좋아졌거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안 먹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뽕잎을 원래 안 줬던 안시한테 먹이려고 했을 때는 얘가 이거가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시 같은 경우에 뽕잎을 처음 먹이려고 할 때에도 바로 이렇게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이틀 간격으로 굶겼다가 줬다가 굶겼다가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뽕잎만 줘야 나중에는 뽕잎을 먹기 시작을 한답니다. 안시 한 쌍 4개월째 산란 중지 중입니다. 나빠요. 걔네들 문제가. 이거는요, 한 쌍이 4개월 동안 산란을 못했다라는 거는 환경의 사이클, 그 산란 사이클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면은 이제 누가 원래 수컷이 잘 먹는데 암컷이 잘 먹어가지고 얘가 조금 많이 덩치가 커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산란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경이 조금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수컷이 영양 성분을 많이 섭취를 못 해가지고 좀 약해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산란상을 지킨다라기보다는 거의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산란이라든지 이런 거 주기를 놓치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산란을 빨리 보고 싶으면은 제일 첫 번째가 수컷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컷을 무조건 영양 상태가 좋게끔 최상의 먹이를 주고 얘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산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한 개만 놓고 거기 좋은 위치에다 걔가 좋아하는 위치에다 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그만큼 산란을 보는데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규혜님이 엔젤 어항에 이끼가 끼어서 생이새우 5마리를 넣었어요. 며칠 지나니 새우가 안 보인. 네, 먹은 거예요. Nope. 제가 이 얘기 안 해드렸나요? 그 부모님 댁에도 어항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세팅을 해주고 종류별로 노랭이 새우, 체리 새우 뭐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그리고 물고기도 구피가 한 3종류 있고 안시도 있고 다 있어요. 키울 거는 다 키워놨는데 아버지가 마트에 가셔가지고 구경을 하다 보니까는 엔젤이 그렇게 이뻐 보이답니다. 그래가지고 엔젤을 그냥 사와가지고 노랭이 새우 어항에다가 그냥 갖다가 넣어놓고 같이 키워버린 거죠. 한 이틀 안 돼가지고 한 100마리 새우 다 잡아 먹혔습니다. 새우 무역화기로 운영해도 되나요? 가능은 한데 수초가 있는 게 좋고요. 마리수가 많아지면 키우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무역화기로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항이 작다라는 건데, 어항이 작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덥거나 이럴 때 물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거의 새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 키우시는 게 나으세요. 어항이 작다라고 하면은. 장도현님이 포란한 골든백 누워있네요. 지금 아마 온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럴 거예요. 포란한 애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가지고 인공부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고수신데요. 새우 알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바로 누웠을 때는 바로 알 꺼내가지고 에어레이션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살아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부화 안 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호랑이 님이 며칠 전 안시 1cm 두 마리를 분양해 왔는데 한 마리가 처음부터 아가미에 빨갛게 헐어 있는데 주위 플래티들이 계속 쪼더니 3일 만에 곰팡이 비슷한 게 생기고 용궁 갔어요. 혹 다른 물고기들한테 피해가 갈까요? 전염병인지 걱정이 되세요. 전염병 같지는 않고요. 걔가 약해지면서 애들이 공격해가지고 상처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시를 1cm를 분양을 해왔다라는 거는 거의 그냥 죽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1cm면은 거의 낳자마자 나랑 떨어지고 나서가 1cm인데 걔네들 데리고 가봐야 환경 바뀌면은 죽어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안시를 분양하는 사이즈까지 키워가지고 3cm까지 키워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3cm부터 분양을 하는 이유가 그때부터 어항을 옮기거나 이랬을 때 조금이나마 버티는 녀석들이 생겨가지고 3cm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이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시 분양을 하고 이럴 때 뭐 더 작은 사이즈 분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거의 이제 얘네들을 키우면서 3cm부터가 괜찮다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3cm하고 5cm로 나눠가지고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아, 분양은 3cm부터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3cm부터 많이 하시는데 3cm 미만 애들은 가져가시더라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아님이 구피 애기들 빨리 보고 싶은데 라고 하셨네요. 물잡이만 잘 돼 있고 사이클만 제대로 돌아가면은 밥만 어느 정도 이렇게 주면서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구피들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다.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하시면은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은 자연스레 배가 불러오고 배가 불러왔을 때 엉덩이 뒤쪽이 이렇게 니은자로 꺾이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부화통에다 넣어놓으시면은 새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시는 보통 물잡이 기간 얼마나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 안시는 바로 안 넣고 안시만 키울 때요, 아니면은 같이 키울 때요. 제가 안시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안시를 처음에 넣지 않고 바닥재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스펀지 여과기 2개를 붙여놓고 구피를 먼저 2마리를 넣어가지고 물잡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잡이를 한 다음에 바로 안시를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과기에 있는 박테리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 물잡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마리 넣고 2마리 넣고 일주일마다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여과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한 40마리까지 커버가 30마리까지 커버가 가능하겠죠. 근데 한 20마리까지 늘려놓고 거기에서 고피 다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기고 바닥재 싹 드러내고 그 다음에 스펀지하고 그 물만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안시를 한 숯 하나에 암 둘 정도? 요 정도 넣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 사이클을 많이 잡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생먹이를 주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어항에 타격을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안시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여과력보다는 좋아야 한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잡이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완전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안시를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키웁니다. 그러면은 안시들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시향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저는 안시향을 가지고 고민을 하거나 죽어나가거나 이러는 거를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여기 스펀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저기도 스펀지가 엄청 더럽죠. 저렇게 뽀글뽀글 나오고 막혀 있는데도 지금 물고기가 죽지를 않아요. 얘네들 보시면은 덩치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종어고 처음에 키웠던 애들이고 얘네들이 10년 차 된 안시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래 10년 동안 키운 늙은 애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오래 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새끼 잘 낳아요. 새끼 잘 낳고 잘 살고.
그러니까는 지금도 여기도 뽕잎 다 먹고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과기가 다 커버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 상태가 더러워지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많은 안시들을 하더라도, 이렇게 똥이 쌓여 있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만큼 안 죽고 잘 커버하면서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시를 키우려고 할 때 먼저 안시를 넣어놓고 물잡이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물을 확실하게 잡혀 있는 어항에다가 다른 거를 빼고 안시를 넣는 것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새끼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체를 활발하고 면역력 향상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체라는 게 어미 개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먹이를 그만큼 고단백으로 주시면 되는데, 먹이를 잘 많이 줘가지고 물 깨지거나 이래가지고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고기들이 잘 살고 잘 크고 활발해지고 이러는 거는 먹이를 많이 주고 활성화시켜 줘가지고 얘네들이 건강하고 빨리 큰다라기보다도 물 상태가 좋았을 때 먹이 반응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물 상태가 좋아야 구피들도 그만큼 빨리 크고 개체들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2주 정도 됐는데, 이 정도 3주? 3주 정도 됐나 봐요. 이 정도 컸고, 얘네들은 이제 한 달 정도 된 애들이에요. 크기가 많이 컸죠. 보시면은 배가 다 빵빵하죠. 보이시나요? 배가 빵빵해요. 새끼들도 보면은 배가 진짜 빵빵해요. 그만큼 얘네들이 배 터질 정도로 먹을 정도의 먹이 반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쪽은 EMB 지금 한 3개월령 애들인데요. 얘네들도 보면은 배가 빵빵하죠. 그만큼 먹이 반응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어항 상태가 좋아지면 그만큼 애들이 먹이 반응도 좋아지고, 개체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반응이 틀리죠. 이렇게 반응이 좋게끔 만들어 주는 거는 저기 있는 여과기에 여과 사이클이 잘 잡혀 있을 경우에 얘네들이 잘 먹고 그만큼 활발하고 빨리 키울 수 있는 노하우 방법입니다. 이쪽도 보면요, 물이 지금 좀 뿌연해 보이긴 한데 이게 백탁은 아니고요,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먹이 반응 보시면은 보이시죠? 지금 다 이쪽으로 오잖아요. 잘 뿌연해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먹이 반응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수질을 그만큼 여과 사이클을 그만큼 많이 잘 잡아 주셔야 건강한 개체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챙겨주고 막 비타민 주고 이러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먼저 수질이 안 돼 있으면은 뭐를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다라고 해도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먼저 수질, 여과력, 그 다음에 챙겨주실 게 먹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야지 구피들이 훨씬 더 잘 큽니다. 아, 저요? 답변하는 속도요. 원래 제가 원래 성격이 조금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느긋느긋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말을 빨리빨리 해보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조금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느리더라고요, 말이. 그래가지고 답답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말을 좀 빨리빨리 하고 답변도 빨리빨리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버벅거리거나 이러는 것들이 없애야 되니까.